자, 지금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이 사정기관의 정조준, 거기에 또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며 또 논란, 어떤 상황인지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역시 한가하게 전직 대통령을 고소할 만큼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 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을 위한 적폐청산인지 결국은 피는 피를 부르고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갈수록 숨겨놓던 어떤 마수의 칼을 뽑는 게 아닌가. 자,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정기관의 칼날이 더해지면서 이제 문제가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 자,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저희 패널들의 기막힌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서정욱 변호사님이 내가 하면 적폐청산, 남이 하면 정치보복이요? 저는 이게 일단 박원순 시장의 발언이 네. 이게 문제가 있다 봐요. 그래요? 왜냐면 이게 MB 정권 때 이게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고요. 지금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MB 수사하고요. 예. 이게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이게 차이가 없잖아요. 아, 그래요? 어차피 이게 제가 보기에 증거가 있고 수사한다. 그럼 이게 내가 하니까 이거는 개혁이고 적폐청산이다. 예. 그다음에 남이 그걸 해오면 이건 이게 정치 보복이다. 정말 이게 저는 이런 악순환은 꺼내야 되고요. 예. 제가 이게 딱 한 말씀만 드리면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요. 예. 이런 말을 했어요. 적에 대한 이게 최고의 복수는 적과 다르게 하는 거다. 이 말이 이게 전 정권이 잘못했으면 예. 이게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이게 잘하면 돼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이게 전 정권과 다르게 하는 것보다는 전 정권을 이게 단죄하려는 뭔가 이게 처벌하고 이게 몇십 년째 악순환이 거듭되잖아요. 예. 저는 이게 이 악순환이 말로 정말 이게 적폐 중에 적폐다 이래 봅니다. 네. 장성호 원장님께서는 이번 이 정치 공방에 대해서 권볼 10년, 화무 11홍, 그리고 또 사잔 말이 없다. 저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들여다보고 싶은데 권력의 핵심적인 그런 내부를 들여다보면 권력은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꽃이 피면 열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전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권력에서 이미 두 분 다 내려온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현재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 공방으로 사자는 말이 없다 이런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더 자극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문화에도 이런 것들은 맞지 않고, 다만 이런 것들이 어떤 진영 간의 싸움에서 정치 공방으로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재로 등장하는데,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이 없는 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은 약간 국민들도 이것을 이제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우리 정치권이 현재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미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과 싸우면 좋을 텐데, 정쟁의 도구로서 과거의 어떤 대통령이라든가 그리고 전임 정권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함으로써 현재의 정권이 훨씬 더 개혁적이다. 이런 어떤 것들로 해서 과거의 어떤 정치 보복 같은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과거에 물론 전임 대통령이 잘 먹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미래를 위해서 국민통합적인 측면에서 가는 것이 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래 교수님, 덜컥 열린 판도라 상자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과 구정권 또는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 사이에 산발적인 공방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시선을 모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그 문제에 관해서 현직 국회의원이 정식으로 저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예.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불행을 가져온다는 그런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는데 어허. 서서히 시나리오를 밟고 수순을 밟아 열린 게 아니라 덜커덕 열려버린 측면이 있어서 아, 갑작스럽게요? 이제 산발적으로 보려오던 전투라면 전투 대치 예. 모습이 이제 전면전으로 비화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북핵 문제나 다른 문제 때문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예. 이런 문제로 정치권이 달리 해결하고 수습하는 방법 없이 이렇게 공방으로 격한 예. 그런 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과연 좋은 건지 참 안타깝기 짝이었습니다. 네. 아. 양 변호사님께서는 정치권 손을 떠났다. 이거 법조인의 시각인 겁니까? 아, 그래요? 사건이 공소권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뭐냐면,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 공방의 일환으로서 이른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적폐라든가 아니면 방송 사태, 언론 장악 예. 블랙리스트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정치적 보복으로 보고 그거를 정치적으로 물타기 내지는 정치적으로 맞서기 위해서 꺼내신 말씀 같은데 예. 그 수준이 금도를 너무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여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맞받아치기에는 너무 그 강한 정도의 표현이 나와버렸다고 예, 예, 생각을 예.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은 이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로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예. 이거를 그냥 말상으로 끌고 간다고 보기에는 그 수준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수준이라고 아마 여길 겁니다. 그냥 그분들이 그냥 계시면 그쪽의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김경수 의원은 네. 어떤 타협도 없다. 네. 그런 표현을 정도의 썼더라고요. 수준을 이끌어내버리신 거고 예. 저는 지금 사실 정치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정원에서 문건 현실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고 전 국정원장이 예. 구속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군대가 동원돼 있다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권력이 개인의 이권이나 이런 어떤 이익을 취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국가의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나온다면 예. 당시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되는 건데 이걸 미리부터 정치보복이라는 식으로 예단을 해서 서로들 싸우기 시작하는 나중에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경수 의원이 그런 말도 했잖아. 이 사건을 놓고서는 지금 사과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지금 이 정진석 의원의 발언은 국정원의 불법적 사찰, 그리고 대선 개입 이런 것들을 물타기 위한 작전이다. 그러니까 어떤 물타기를 위한 의도로 엿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끊임없이 이제 정진석 의원이나 이제 야권의 일각에서는 이건 정치보복이라는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약간은 비슷한 입장인 거죠. 이건 정치보복으로 보아서는 아직 그럴 사안이 아닌데 예. 그걸 정치보복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에 맞대응을 한답시고 꺼내온 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꺼내온 게 아니냐. 그런데 그 수준이 금도를 넘어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거는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노무현재단이나 아니면 김경수 의원 등 이른바 친노계 의원들이 지금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MB 대통령 쪽에서는 자, 노무현 전 대통령 건도 같이 수사하자. 근데 그것도 수사할 수 있는 정말 뭔가가 되는 겁니까, 대상이? 결국 이제 법적으로는요, 일반 명예훼손하고 그다음에 이거 사자의 명예훼손이 달라요. 예. 이 말은 이게 일반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하더라도 이게 명예훼손이 되고 그다음에 허위일 때는 가중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죽은 사람 있잖아요. 사자에 대한 이게 명예훼손은 반드시 이게 허위 사실일 때만 이게 유족의 명예를 훼손해서 처벌이 되거든요. 아, 예. 그럼 이게 정진석 의원의 발언이 예. 허위라는 건 이게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이게 모든 유죄는 검찰이 입증해야 되고, 예. 그럼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부부 싸움이나 가출 이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걸 검찰에서 이게 입증해야만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정진석 의원도 뭔가 이게 근거나 팩트를 가지고 증거가 있으니까 말하지. 그분들에게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 아무 근거 없이는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건 추정입니다만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예. 허위라는 걸 검찰이 입증했을 때 예. 그때는 이게 사자의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원리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건 그런 거죠. 지금 어떤 근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 봐서
그때 당시에 떨어져 봉화마을에 계신 분이 정지석 원내대표 의원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부부싸움이라는 지극히 사생활에 가까운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까부터 금도를 넘어섰다라는 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2005년 당시에 한 언론사와 했던 인터뷰 말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정지석 의원이 하고 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시에 그 어떤 그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 두 분의 사이가 좋지 않으셨다라는 말씀 정도는 하셨죠. 예. 근데 그것과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부부싸움이었다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는 좀 다르잖아요. 부부 사이 일은 둘밖에는 모르는 그러니까 일이죠, 결이 사실은. 다른 얘기인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표현의 수준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도저히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게 가려가서 해야 될 말이 따로 있잖아요. 이거는 그 말씀을 넘으신 거라고 보는 강 변호사의 말씀까지 그렇게 강도 있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부부간의 상황이 좋았는지 나빴는지에 대해서 설령 저는 모르지만 나빴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죽음하고까지 간에 법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거는 좀 난감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이 사정기관의 정조준, 거기에 또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며 또 논란, 어떤 상황인지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역시 한가하게 전직 대통령을 고소할 만큼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 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을 위한 적폐청산인지 결국은 피는 피를 부르고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갈수록 숨겨놓던 어떤 마수의 칼을 저는 뭐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들여다보고 싶은데 권력의 핵심적인 그런 내부를 들여다보면 권력은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꽃이 피면 열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전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권력에서 이미 두 분 다 내려온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현재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 공방으로 사자는 말이 없다 이런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뭐 과거에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더 자극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문화에도 이런 것들은 맞지 않고 다만 이런 것들이 어떤 진영 간의 싸움에서 정치 공방으로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재로 등장하는데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이 없는 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은 약간 국민들도 이것을 이제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우리 정치권이 현재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미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과 싸우면 좋을 텐데 정쟁의 도구로서 과거의 어떤 대통령이라든가 그리고 전임 정권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함으로써 현재의 정권이 훨씬 더 개혁적이다. 뭐 이런 어떤 것들로 해서 과거의 어떤 정치 보복 같은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과거에 물론 전임 대통령이 잘 먹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미래를 위해서 국민통합적인 측면에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김종래 교수님, 덜컥 열린 판도라 상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전 정권과 구정권 또는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 사이에 산발적인 공방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뽑는 게 아닌가. 자,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정기관의 칼날이 더해지면서 이제 문제가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 자,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저희 패널들의 기막힌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이 내가 하면 적폐청산, 남이 하면 정치보복이요?
저는 이게 일단 박원순 시장의 발언이 네. 이게 문제가 있다 봐요. 그래요? 왜냐면 이게 MB 정권 때 이게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고요. 지금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MB 수사하고요. 예. 이게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이게 차이가 없잖아요. 아, 그래요? 어차피 이게 제가 보기에 증거가 있고 수사한다. 그럼 이게 내가 하니까 이거는 개혁이고 적폐청산이다. 예. 그다음에 남이 그걸 해오면 이건 이게 정치 보복이다. 정말 이게 저는 이런 악순환은 끊어야 되고요. 예. 제가 이게 딱 한 말씀만 드리면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요. 예. 이런 말을 했어요. 적에 대한 이게 최고의 복수는 적과 다르게 하는 거다. 아. 이 말이 이게 전 정권이 잘못했으면 예. 이걸 이게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이게 잘하면 돼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이게 전 정권과 다르게 하는 것보다는 전 정권을 이게 단죄하려는 예. 뭔가 이게 처벌하고 이게 몇십 년째 악순환이 거듭되잖아요. 예. 저는 이게 이 악순환이 말로 정말 이게 적폐 중에 적폐다 이래 봅니다. 네. 장성호 원장님께서는 이번 이 정치 공방에 대해서 권볼 10년, 화무 11홍, 그리고 또 사잔 말이 없다.